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가 안 좋은데 내시경을 받기 싫다면 피검사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한국은 세계 1위 위암 발병률 국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치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조기 위암으로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고 전체 위암에서도 80%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기에 발견한 위암의 경우는 10% 미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위암으로 사망한 젊은 연예인들이 아실 것입니다. 장모씨, 유모모씨, 임모모씨 이분들은 30대, 40대 아주 젊은 나이에 발견됐는데 발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별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위암은 미만형 위암이 많은데요. 미만형 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견 당시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위암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미만형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암의 형태는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년에서 3년까지는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형, 2형, 3형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궤양이 보이죠. 내시경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비미만형이 되겠고, 미만형은 이렇게 점막 아래에 속에서 길게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그냥 위염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만형 위암은 진단 당시에 55%가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비미만형 위암은 20% 미만에서만 전이 상태로 발견되고 80% 이상은 조기 위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비미만형은 예후가 좋은 것이고 미만형은 예후가 나쁜 것입니다. 결국 미만형 위암이 문제가 됩니다. 미만형 위암의 발견이 늦는 이유로 첫 번째,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내시경을 잘하지 않죠. 국가검진 내시경도 40세가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가벼운 위염만 있고 유궤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것이고, 또 내시경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가벼운 위염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단을 했을 때는 이미 3기나 4기가 많고, 또 이 암의 특징이 다른 위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후가 나쁜 것입니다. 40세 미만 여성에서 발견되는 위암 중에서 90%가 미만형 위암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발견되는 위암은 대부분이 비미만형 위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성적이 좋다고 했죠. 조기 위암은 5년 생존율이 95% 이상,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4기에 발견된 위암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미만형 위암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을 잘 하지는 않죠. 내시경 대신에 암 표지자보다 더 유용하고 정확도가 뛰어난 피검사 두 가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균 검사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양성률이 50대 이상은 50% 이상, 20, 30대는 20, 30%.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보균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꽤 있죠. 헬리코박터균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균이 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위염, 유궤양,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위암 이런 시간 순서로 결국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헬리코박터 균의
현미경 사진인데 이 헬리코라는 뜻이 나선의 모양입니다. 나선형. 이 나사 있죠, 나사. 나사의 나선형, 스크루바처럼 생겼고 이 선모가 되어 있는 이 균이 이 위에 살고 있으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위암도 일으키는데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첫 번째 피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검사는 펩시노겐 검사입니다. 펩시노겐은 위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1과 2가 있고 근만성 위염이 있으면 분비가 증가하고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분비가 감소합니다. 여기 빨갛게 위가 부어 있는데 이런 급성 위염 때는 분비가 증가하고 여기 혈관이 보이는데요. 이 점막 세포가 소실되면 점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내시경으로. 이게 위축성 위염인데 이때는 펩시노겐 분비가 감소합니다. 여기 위 점막세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점막세포에서 펩시노겐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점막세포가 소실된 것이 위축성 위염이거든요. 당연히 이 분비하는 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펩시노겐 분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40세 미만 남녀 통계를 보면 혈청 펩시노겐2가 20 이상, 헬리코박터가 양성,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병 위험도가 약 13배가 높게 나왔고 또 남성을 빼고 40세 미만 여성만 봤을 때는 펩시노겐2가 20 이상, 헬리코박터가 양성일 때 21배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데 흡연의 폐암 발병 위험도가 약 10배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두 가지 피검사가 위암 예측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두 분의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55세 여성이 잦은 소화장애 속쓰림 증상을 호소했는데 펩시노겐 2, 펩시노겐 2가 92.9입니다. 20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데 92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헬리코박터 항체가 양성으로 두 가지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55세 여성인 경우에는 위암 위험도가 약 5배가 높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6세 여성이고 소화장애, 복통, 잦은 설사, 변비 이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펩시노겐 2가 21로 20을 약간 넘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여성이기 때문에 위암 위험도가 21배나 높습니다. 이분은 내시경을 꼭 하시도록 추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위가 약한데 내시경은 꺼려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피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시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 나왔다면 꼭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이 균에 의해서 반복적인 위험이 생기고 결국 위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미만형 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피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